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시장의 최대 화두잖아요. 바로 이 금값. 네. 2026년 1월 27일 오늘 드디어 온스당 5,0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은값도 100달러를 넘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아마 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 텐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근데 이게 뭐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올랐다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만들어낼 어떤 구조적인 위험들, 구조적인 위험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 같은 문제들을 미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핵심입니다. 방어 기제. 그렇죠. 5,000달러라는 가격은 시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이게 그러니까 단중한 투기 열풍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방어 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네 가지 핵심 요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무역 정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그 보호무역주의가 불러올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플레이션. 특별한 종류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트럼프플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트럼프플레이션? 네,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뭐 유럽이나 나토 동맹국들한테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 이번에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은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막 넘쳐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수요가 당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수입 원자재 가격, 즉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식이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왜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무기인 금리 인상이 잘 안 먹히기 때문입니다. 약발이 안 듣는다. 네,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수요가 많은 인플레이션에는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늘어나서 부담만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시장은 이걸 이미 간파한 겁니다. 앞으로 올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통제하기 어려운 아주 고약한 종류의 것이겠구나. 고약한 종류. 네,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첫 번째 방아쇠였군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달러 자체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요인이 인플레이션의 성격에 대한 우려였다면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달러 신뢰도 하락 문제입니다. 재정 건전성.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규모 감세는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출은 줄일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세금은 덜 걷고 돈은 계속 쓰겠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죠. 필연적이네요, 그건. 네.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미국이 저 빚을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결국엔 달러를 더 찍어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자료에 나온 탈달러화라는 개념을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피한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히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요. 미국이 금융 제재 같은 걸로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작용으로 해석합니다. 반작용이요? 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국 자산이 동결될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실물 자산인 금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건 수동적인 방어를 넘어서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흐름이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면서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의 위상을 역설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에다가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서 탈달러화가 빨라지고 그게 금값 상승을 부추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자체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경제적인 축인 셈인데 자료를 보면 이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요인,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예측 불가능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독소잖아요. 그렇죠. 제일 싫어하죠. 자료에서는 최근에 그린랜드 매입 시도 관련 외교적 마찰이나 네이토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지정학적 긴장감이나 돌발 발언은 늘 있어왔던 것 아닌가요? 유독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금값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 예측 가능성. 네, 과거의 긴장 관계는 그래도 어떤 외교적 프로토콜이라는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동맹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국제 무역 질서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겁니다. 즉, 대통령 개인의 성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시경제 변수가 되어버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대통령의 성격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된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런 극도의 불안정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 즉 국가가 부도나거나 전쟁이 나도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인 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은 더 빛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지정학적 불안, 이런 문제들은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든 관리해야 할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번째 요인은 바로 그 해결사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요인, 연준 페드 독립성 위협. 이게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저금리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꾀하는 건데 그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신호는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를 말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좋아하니까 시장에 돈이 더 풀려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그 너머를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해져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와도 네.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연준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바로 이 불안감입니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그렇죠.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고요. 이것이 실질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 금리요? 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인데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이자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자산인 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호재인 거죠. 그렇겠네요. 다른 자산에 투자해봤자 실질 수익의 마이너스라면 차라리 가치가 보존되는 금을 보유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선택이 되니까요. 결국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실질금리 하락 기대를 낳고
이것이 금값 상승의 가장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되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야, 네 가지 요인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네요. 그렇죠. 보호무역주의가 통제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을 낳고 재정 적자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는 불안 심리를 키우고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해야 할 연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다.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제 금값이 왜 5,000달러까지 왔는지 그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보면 자료에 언급된 골드맨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런 구조적인 상승 동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네요. 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있겠지만 큰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연말 목표치를 온스당 5,400달러 수준으로 올렸고요. 5,400달러? 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6,000달러 도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6,000달러라니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근데 이런 강세 전망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 가격을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금값의 하단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큰 손은 개인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입니다. 아, 중앙은행. 네, 앞서 말씀드린 탈달러화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파는 대신에 금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지 않습니까? 이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러니까 이 상승 스토리를 깨트릴 만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주요 리스크를 경고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는데. 그렇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정말 연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주해서 미국 경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연준이 대통령의 압박을 무릅쓰고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고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의장처럼요? 그런 상황이 오면? 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은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금값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금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네. 두 번째 리스크는 변동성 자체겠네요. 맞습니다. 5,000달러라는 가격대는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수준에서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줄로 갑자기 중국과의 관세를 전면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금값은 급락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엔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살얼음판 같은 변동성,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의 금값 5,000달러는 트럼프 2.0 시대가 가져올 구조적 위험들, 즉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이자 방어적 대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재현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자료는 관점을 둘로 나눠서 조언을 합니다. 네. 지금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변동성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린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앞으로 달러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크다고 본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위험을 방어하는 보험의 성격으로 금을 일정 비중 담아가는 전략. 보험으로서의 금. 네,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금과 함께 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신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요? 네, 은은 금처럼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핵심 산업용 원자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산업재죠. 따라서 은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다른 산업재 전반의 가격이 들썩이는
즉 산업재 인플레이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현재 금값 폭등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낳을 4가지 구조적 위험에 대한 시장의 복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5,000달러라는 숫자는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경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나 반작용일까요? 아니면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탈달러화를 가속하기 위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경제 전략의 일환일 수는 없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료는 이를 반작용으로 표현했지만 어쩌면 그 단어에 담긴 것 이상의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